하시죠. 저는 1970년 내 나이 27살 먹었을부터 오로지 박물관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춘을 바쳐 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 저하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인사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돌아가실 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유물에 대한 해설을 딱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설명을 한번 듣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전국을 다니면서 찾으려 해도 차마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제명하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미리벌 민속박물관. 미리벌은 신라시대 밀양의 고명이었습니다. 대구가 달구벌, 경주가 서라벌, 밀양이 미리벌, 옆에 가까이 있는 창녕은 비사벌이라고 했습니다. 민속박물관에는 민속품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민속품이라 했던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무들이 모두가 민속품입니다. 적게로는 바늘 하나도 민속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 민속품 중에서도 이 박물관에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가는 민속박물관입니다. 첫 번째 가는 민속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 그 다음으로 이 박물관의 유물 수준이 높은 유물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다, 이렇게 정평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선시대 민속품은 사랑방 가구와 안방 가구, 주방 가구, 신된 장식물을 민속품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서 계시는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선시대 상류계층 남자들이 사용했던 사랑방 가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를 보시면 이 가구의 이름이 반다지라고. 반다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오늘 점수도 정확하게 또 그런데 왜 이 깍 지어가지고 잘 안 열리느냐? 요즘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 반다지는 문이 반쯤 여닫힌다 하여 반다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앞으로 열리고 닫힌다 해가지고 앞다지라고 참고하셔야 될 것은, 반다지, 앞다지란 말은 우리 표준말이 없을 적에 함경도 붙어서 저 제주도까지가 반다지, 앞다지였는데, 이런 말을 순 우리말, 진짜 우리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방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안에는 귀중한 문서도 넣고요, 갑으로 내려오는 족보책도 넣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 한지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한지였던가? 그 시대적 배경은 한지가 너무 비싸고 귀했기 때문이더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시간이 바쁘시진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좀 더 스페셜 케이스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장님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오. 자, 여러분. 이거 60년 전에 이거 많이 그랬는데. 60년 전에 이 150년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반다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라도 자기 집에 갖다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목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양반이어야 네, 네, 두 번째는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자로 살아야 이 가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사랑방 주인이 장갈 때 사용했던 친구가 예, 맞습니다. 여기다 올려. 맞아. 여러분 좀 시간이 닳다 하더라도 언제 또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박물관 연지가 27년인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인데 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오실 수가 없겠다 싶어서 내가 이 얘기입니다. 이 반다지 안에는 떡이나 엿이나 꽃감, 밤이나 대추, 많은 양은 아니로도 조금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 조달은 어떻게 했는가? 이 정도의 반다지를 가졌던 분은 필시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그 문중에 어떤가는 어른이었어. 그렇죠. 집안의 행사가 그때부터서 학습했다. 할아버지는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6살배기 손주에게 효자 효녀 얘기를 한없이 들려줍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효자 효녀 얘기의 의미는 한 인간의 심성과 인성을 얼마나 올곧게 만들었던가.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뇌파토리가 딱 뺏깁니다. 그때부터는 너희 멧돼지 할아버지는 몇 살 자셨어? 어떤 배속을 하셨어? 너희 멧돼지 할아버지는 몇 살 자셨어? 어떤 배속을 하셨어?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꿈과 희망을 기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뇌파토리는 천장을 하늘을 따지. 네, 천자문이 5살에 시작이 되면 대개 7살 안에 끝입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왜 5, 6, 7살? 인간이 태어나서 기억력이 제일 오래 가는 나이가 5, 6, 7살은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보시고. 자, 오셨으니까 네. 오늘 열심히 공부 좀 하시고 가십시오. 어른들은 말이 입에 익어야 누구한테라도 얘기가 됩니다. 자, 독창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반다지, 반다지. 반다지, 반다지. 앞다지, 앞다리. 앞다지, 앞다지. 반다지, 앞다지였습니다. 요것은 저기잖아. 이름이 3개가 됩니다. 그것은 문이 위로 여닫힌다. 여다지네. 우리 다 같이 윗다지, 윗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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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름 들어서 열고 들다지. 들어서 닫습니다. 윗다지. 들다지, 들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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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다지, 들다지보다도 제일 먼저 이름은 여기까지는 열었는데 아차 실수하여 떨어뜨렸다면 그 소리가 가히 벼락 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요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벼락 치는 소리가 난다 하여 제일 먼저 이름 다 같이 벼락다지, 벼락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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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조선시대 만석군이 사용했던 돌구역계입니다. 역전계. 조선시대 만석군은 하늘이 내려준 부자다.
만석군의 씀씀이나 풍도를 보려면은 만석군이 가지고 있는 돈깨를 봐라. 현금으로만 가득 들어가 있었다면 그 양을 과히 짐작하실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돈깨 중에서는 제일 큰 돈깨를 오늘 보셨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있으면은 요즘 빵이 얼마나 되지? 이걸 자주 열던 주인은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여는데, 어떤 마음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열어봐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빵 터지면 저 향난방에 자는, 예? 그 아래 끝까지도 몽둥이로 들고 나와서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그 우리 전통 화농화 있습니까? 그 집이나 가구에 보면은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있지. 예. 우리 다 이것을 열고 닫는다 하여 다같이 여다지, 여다지. 여다지, 여다지. 서랍 맞습니까? 네. 서랍장. 작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서랍 말고 쓰시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죠? 어? 빼담? 빼다지. 빼다지가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빼다지는 우리나라만 진짜 우리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빼다지. 자, 한번 빼고 보세요. 빼고 닫는다고 빼다지. 빼고 예, 닫는다. 닫지요. 예. 그 우리 소사 우리 말. 같이 빼다지, 빼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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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아까 그런 말씀하시죠. 밀까지, 밀까지. 빼고 빼놓고 담는다 하여 빼담, 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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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해봤던 모든 다지는 모두가 순우리말, 진짜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봐보면 어머니들의 올곧은 마음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인데, 제가 한 가지 다지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창문이 있지요. 예. 무슨 다지입니까? 장문다지. 어? 장다지. 창문다지. 그거는 밀고 닫는다 하여 미다지. 미다지. 아시겠죠? 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지는 다 아시고. 근데 이 빼다지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아닙니다. 순우리말. 순수한 옛날에 우리말. 한강에 진짜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우리말 빼다지, 보니까 미다지 막 그랬어. 상당히 가린데 나오는데 이게 자, 다른데. 요 앞에 이게 침상 같은 거 있지요. 예. 이것을 우리는 사랑방평상이라고 합니다. 이 저거는 평상은 좀 우리가 못 반가다. 이 평상은 조선시대 당상관 이상의 뱃슬을 맞아. 많이 저런 건 우리는 이제 사용했습니다. 근처도 못 간다. 보지도 못. 이 평상은 정선이 사용했던 평상. 그 정선은 이 평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는 자리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인한테 예를 갖추고 오면은 이 주인은 딱 위에 앉아서 그 예를 하는데, 예를 하는 사람은 밑바닥에서 칭찬을 해야 되거나 벌을 줘야 될 사람, 이 자리에서 일에 대한 지시나 결과를 챙길 적에도 이 자리에서, 그러나 친한 벗이 오면은 마주 앉아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바둑도 놀다가 무더운 여름철 혼자 있을 적에는 목침 베고 죽부인 안고 낮잠도 즐겼던 자리가 시원하겠다 저기. 자, 맞아.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 자리 위에 보니까 뺑 돌아가면서 구멍이 나가 있죠. 네. 우리 밀양 영남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다 가봤지. 많이 가보셨죠? 어렸을 때부터서. 자, 이리 오세요. 자, 밀양 영남로, 진주 촉성로, 남원 강안로, 서울에 있는 경회로, 저 강릉에 있는 죽서로,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누, 무슨 정, 무슨 대, 이것을 우리는 누정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람하고 큰 건물이 루입니다. 영남루, 촉성루, 루입니다. 그 다음이 정입니다. 그 다음이 대입니다. 누정대에 가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룻바닥 위에 난간이 이래 입고 보면 구멍이 팍 뚫리게 돌아가고 있죠. 행여 영남루에 많이 가보셨던 분은 그 영남루에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그게 진짜로 영남루가 영남루가 참 건물이 참 좋고 아, 대단하죠. 예. 근데 그 구멍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하나같이 바람 통하는 구멍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 구멍이.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누정대에 있는 이 구멍은 구름 문양이었습니다. 왜 구름 문양이 누정대의 마룻바닥 위에 있는가? 조선시대에서부터 6.25 동란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누정대에는 남자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왜 여인애들은 출입이 안 됐는가? 국법으로 누정대에는 여자들이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6.25 사상이 농후했던 그 시대에 남녀가 유별했고 내외가 극심했기 때문에 남자들 모이는 곳에 연염집 여인들은 얼굴 들고 안 다녔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영남루가 맞아. 내 이웃에 있고 내 머리맡에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다녀오셨던 분한테 이 구멍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같이 바람 통하는 구멍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쇼킹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평상에는 윗부분에 구름 문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떤 부류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 평상은 낮은 당상관 이상의 배설을 못했던 예, 사람, 맞아요. 표 차이가 나네. 양반 집안의 수장, 예, 예. 천석이나 만석을 했던 그 갑부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 부류에서 여기에다가 구름 문양을 넣어서 사용을 했다면 아마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께나 칠하게 맞고 압수되어 불까지 태웠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니, 이쪽에 늦게 오신 가족들은 어디에 괜찮습니다.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인근에. 네,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아, 아이들 이렇게 데려오셔서 자, 이리로 교육을 하는 같이 오. 5살. 여기 머리가 한참 좋을 때 이렇게 뜨면. 그러고 멋지다. 이게 옛날에 미경이라 했어. 아, 여기는 이제 조금 현대화로 된 이제 앞까지는 대화로 된. 자,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는 이제 현대화. 자, 보이는 곳에서 여기에 안방 평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방 평상과는 반대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방 평상은 올라가는 데가 튀어져 있지만 안방 평상은 사방에 다 막혀져 있죠. 우리는 사방에 다 막혀진 것을 흔히 방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방인데 어떤 방인가? 아짜 문양으로 둘러쳐졌다 해서 이름하기를 아짜방이라고 합니다. 여 한자로 버거마자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버거마자는 여자를 지칭을 합니다. 자, 이 평상은 당상관 이상의 배설을 했던 분의 어머니, 그의 부인, 따님까지도 사용했을 안방 평상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평상에는 구름 문양이 위쪽으로 딱 붙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자리 밑에 있죠.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우리가 사랑방 행상에는 신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선의 반대는 구름을 타고 다녔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다 막혀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여인분들이 출산을 할 적에 안방에서 출산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그 어린아이가 땀띠라고 하는 피부병이 아주 만연했는데 여기에다가 미어 놓으면은 땀띠라고 하는 피부병이 얼씬도 안 했더라 하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사방에 다 막혀진 이유는 어린아이가 기어다닐 때 떨어지지 말라라는 방편도 되고 기어다닐 때 이제 그렇고 좀 더 발전하여 따로 서려고 할 적에는 이 난간의 높이가 그 어린아이의 팔과 다리에 힘을 아주 많이 높이가 같다. 발달하게끔 이용을 했더라. 요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해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짚고 이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에 애기 어머니 아이들 데리고 앞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아이들 예. 와서 들으라. 아이고. 자, 이리 데리고 오세요. 같이 들어. 자, 오셨으니까 우리는 박물관의 기능은 결국은 내가 많은 것을 얻어가고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곳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관람로 몇 분 던져놓고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나가면 뭘 봤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박물관의 실태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두 폭짜리가 보입니까? 예. 자, 우리가 글씨나 그림으로 두 폭으로 만들어서 방 구석이나 거실 구석에 박시해 놓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풍. 이제 앞으로는 절대 병풍 소리 하시지 마세요. 두 폭짜리는. 자, 우리 다 같이 가리개. 두 폭짜리는 가리개라고 합니다. 이 가리개는 내가 이런 얘기는 참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연세를 자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얘기합니다. 전국에서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한 200년 정도 됩니다. 이 가리개는 조선시대 양반집 딸아이가 5살이나 6살 되면은 내훈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왜? 학교가 없지요. 양반집 딸아이 서당에도 못 나갑니다. 오로지 어머니가 딸아이한테 내훈을 가르치는 시대적 배경은 대여섯 살 된 이 딸아이가 저녁밥 먹고 숟가락 놓고 잠들기 전에 새벽에 첫 닭이 울 무렵 어머니는 발베개에 딱 베어서 기어다 대고 속삭여주죠. 어떻게? 내분의 기본이 있습니다. 야야, 내가 출가를 하면은 첫째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되느니라. 다음, 그리고 난 다음 너희들이 천년수를 다하거라, 오래오래 살거라 하여 소나무와 학을 다 각을 해줬습니다. 송학을. 그리고 이쪽에는 석류가 있는데 석류의 꽃말을 아시죠? 다산, 화무, 단결이라는 꽃말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대여섯 살 먹었을 때 들었던 그 딸아이는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시대 여인들의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었느냐? 12살에서 1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부터서 출가할 때까지 어머니가 기에다 대고 얼마나 속삭여 주었으면
귀에 못대가리가 앉을 정도로 어머니의 말씀이 예? 근데 그때 내후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야야 내가 충충시야 어른들 밑으로 출가를 해. 어른들 보필 잘하고 내 생애 마감도 그 가문에서 거틀렸대. 어머니가 얘야 어른들 말씀에 내가 화답을 할 적에는 내 말꼬리를 어떻게 맞춰야 되며 어른들 앞에 그런거리는 어찌해야 되며 내 매무새 냅시는 어떻게 갖춰야 된다 하는 걸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은 기억력이 인간으로서 제일 오래가는 나이가 5, 6, 7살 남자나 여자나 지금 저쪽에 그 가축병원 원장님께서도 80이 훨씬 넘었는데 저런 어른들이 4, 5살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은 기억 속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나이가 떨어지지만 저도 올해 80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고.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독창을 해봅니다. 삼층장, 삼천자, 삼층장, 삼천자, 이층농, 이춘농, 이층농. 이춘농, 제가 가벼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족들 옷을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왜 농자가 붙고 장자가 붙는가? 왜 장이라고 하고 농이라고 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고도 저승 갈 때 니와 그 모르고 왔느냐 묻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 이해는 잘 해주시고. 자, 장자가 붙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나로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층이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이 장이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농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농과 장을 아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연세 자신 저 모친도 계시고 연세 자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대 조선 시대에 가구를 내 집에 하나여 내 사는 풍도에 맞춰서 가구를 넣습니다. 이 삼층장은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 그러면은 고관 대작의 집이거나 천석이나 만석을 했던 그런 분들의 집은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에 딱 안방의 센터에 딱 자리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 집에서 3층장은 안 들어가고 2층 농만 들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초가집 밑에는 이런 3층장 같은 이런 가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1층 농초가리 기와집이 이런 것이나 들어가고 그리 했던 것인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결례가 되고 신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박물관에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문짝에 붙어있는 이것을 우리는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 경첩. 예. 이 경첩에 삼층장에는 보니까 네모가 반듯반듯하게 붙어가 있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을 상징합니다. 정답으로 여겨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실패 모양으로 되어 있죠. 실꿀이. 이것은 맹줄이 길어라, 오래오래 살아야 되느니라 해서 이 실꿀이 모양을 사용했던 것이죠. 경첩. 자, 우리 다 같이 애기농, 애기농,
애기농. 애기농. 이것이 붙어가 있으면은 애기장이 되는데 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기농. 애기농입니다. 자, 이 자리에 유치원생들이 한 200명 있는데 애기농 복창을 2번 시켜주고 납니다. 옛날에 애기농 안에는 뭘 엮였어요라고 물으면 그 유치원생들이 손을 많이 듭니다. 너 하면 애기 옷 엮어요. 너 하면 애기 기죽이 엮어요. 그런데 따라온 선생님들이나 엄마들한테 물으면 6, 7살짜리 내 아이들하고 답이 똑같습니다. 그 엄마들은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애기 용품 엮는 것입니다. 그 시대 애기 용품은 옷이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었더라. 자, 아까 전에 조선시대 양반집 딸아이가 대여섯 되면 내훈을 받았댔죠. 교육을.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나비가 2마리 붙어 있죠. 그쪽에 거는 3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그것 또한 지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마리의 나비가 들어간 것은 결혼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고 3마리의 나비가 들어간 것은 어느덧 결혼을 하고 보니까 딸린 자녀들의 표시로 1마리의 나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의 유래는 어디에서 됐느냐? 장자의 호접지몽에서 유래가 됩니다. 장자가 어느 날 낮에 낮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2마리의 나비가 나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숨었다가는 나오고 나왔다가는 숨고 하는 그 2마리의 나비와 장자가 꿈속에 한없이 논이는데 꿈을 꾸는 장자는 꿈을 꾸면서도 이 꿈이야말로 기이한 꿈으로 깨기가 싫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유감스럽게도 짧게 자는 낮잠 속에서 꿈꿉니다 보니 장자는 잠을 깰뚱말뚱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잠에서 깨어나죠. 아, 저 나비가 나인가? 내가 저 나비인가? 이 꿈이 범상한 꿈인데 어떤 꿈이냐? 진정한 사랑 꿈이었구나. 나비 경첩이 붙어있는 것은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나비들은 날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릴 적에는 나비가 뒤로 접어지고 닫으면 펴지죠. 장자의 호접지몽에서 유래가 됐더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는 보면 온통 보름달로 치장이 되어 있지요. 보름달. 너무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72. 72. 예. 자,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여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2살에서 13살 했지요. 6.25 동란 쪽으로 올수록 나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 출가 외에는 여필 종부하고 출가한 여인은 그 가문에서 생애 마감을 끝나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 그때 같으면은 뭐 이혼하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어쨌든 그 가문에서 생애 마감을 끝을 내야 되니까. 근데 양반 지방끼리 결혼식을 딱 하고 대개는 1년에서 3년을 묵힙니다. 그 딸 나이가 워낙 나이가 어리고 그하다 보니까 1년에서 3년을 묵혀가지고 신행을 가는데 자, 신행을 가기 전에 내운 속에서 그 어머니가 다 가르쳐
거기에 이제 보름달로 시작이 된 것은 그래 이제 그 딸나이가 신행을 가기 전에 친정 부모 방에 하직 인사로 들어갔어. 조금 있으니까 모녀가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떠나면 언제 모녀 상봉이 되겠으며 그하겠느냐 하고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머니가 제안을 하죠. 얘야, 네가 출가를 해도 친정 부모 동기간을 잊어서 아니 되고 보고 싶고 그리 끄들랑큰 보름달이 뜨면은 보름달을 보거라. 애매도 그 보름달을 볼 테니까 하고 모녀가 끌어안고 울었는데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가한 여인은 친정 나들이를 급히 삼가했습니다. 시댁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는 친정 나들이를 못하는데 그 딸나이는 일평생 한 번 내지 두 번의 시댁 부모님의 허락하에 친정 부모를 만나러 갈 적에 항상 친정까지는 못 가고 만날 고개에서 그 만날 고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참 박수를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갖던데, 자, 그 만날 고개의 배경은 시댁하고 친정하고 대개 중간쯤에는 고갯마루입니다. 잼번다. 그래서 이제 시댁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그 만날 고개에서 모녀가 상봉을 하는데 어머니의 준비는 딸나이가 출가하기 전에 즐겨 먹던 음식들 몇 가지 챙겨가지고 꼴모습한테 지우든지 내가 이고 가든지 해서 그걸 풀어놓고 딸나이한테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 만에 만나니까 그게 목에 넘어갈 것이며 모녀가 끌어안고 울기가 바쁜 것이다. 이 얘기를 한번 몇 마디 했겠느냐. 그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사실 감정을 가지고 들어주면 이 자리에서 내 이 설명도 설명이라고 듣고 우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 지금 마산에 가면 있대. 네. 만날 곡이 있다. 마산에 만날 곡이. 자, 우리 또 따로. 정말 사실 안 했는데 그 앞전에는 그걸 했죠. 귀한 운동을 챙겨가지고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청 애를 쓰신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유물이 우리 선조들의 만져서 팔 안 아픕니까? 바르게 살았다는 정신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유물을 장병인데 요즘 올리지 말게 해가지고 장비를 안 모았다고. 전시장에 상설 전시장에 지금 우리 박물관에 전시대가 있는 거 이런 수준으로 만들면 30개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온 지가 27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안 나와본 유물들이 나와본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 자, 이 방은 주방 가구가 전시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데는 빈부의 격차가 훨씬 납니다. 그렇죠? 네? 요게 큰 뒤주가 만석군이 사용했던 것이고 이쪽에 작은 뒤주는 만석군에 비교하면 가난했지만 그나마 이런 뒤주를 가졌던 사람은 이웃이나 그 인근에서 부자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뒤주에는 쌀이나 보리쌀 그 주곡을 보관했는데 그 주곡들이 습기에 열악합니다. 습기를 머금게 되면 변질도 되고 벌레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 선대 어른들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뒤주에는 다리를 다 높였습니다. 통풍이 잘 되게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을 그것도 과학의 한 일면이더라 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자 이리 오십시오.
시루를 한번 보십시오. 자, 가까이 오시면 이 시루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시루입니다. 예. 와. 야, 이거 사진 한 애기 어머니, 애기들 데리고 시루 더 크다. 와, 이런 시루 처음 봤네. 자, 그리고 여기에 채반 보입니까? 예. 이 채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큰 거예요. 제일 크네. 얘는 물 드무지요. 예. 예. 물이 친정 이물 신경 드물을 거 하나가 가졌던 있나 분들은 찾아봤더니 한 개도 물을 없어. 보고 물을 먹습니다. 많이 길어다 놓고 침전을 시켜서 윗물부터 먼저 먹었으니까요. 저들은 이렇게 큰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못 봤고요. 어릴 때 보면 한세번에 몸이 가볍다는 큰게 이렇게 괜찮았어. 겨자상.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이거 참 의였는 거. 설명서 보여줘. 예? 설명서 다 있지. 이게 뭔가 알아야지. 설명서 이거 시키네. 여기는 요거 기름털. 기름 자른 게. 행여 이 자리에 계시는 사모님들 이 상 이름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 소반. 아, 소반은 소반인데 무슨 소반이냐? 작은 소반. 아이, 우리 다 같이 복창 한번 해봅니다. 12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천판이라고 하는데, 천판은 12모로 되어 있고 상다리는 개다리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 개다리 소반은 그냥 소반에. 내 집에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 그렇지. 내 집을 찾아온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는 상차림의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음식 몇 가지만 놔주죠.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하고 빨리 먹고 왔던 길 돌아가라. 응? 표현을 하네 상갖고. 그거는 사각이네. 자, 우리 다 같이 약상. 집안에 어른이 편찮았을 적에 약사발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받쳐서 드렸으니까 지금 집집마다 몇 개씩 있는 오복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굉장히 또 귀하게도 사용이 됩니다. 양반 집안에 어린아이가 대여섯 살 되면 끈이 때마다 할머니가 여기에다가 대여섯 살 배기 독상을 딱 차려서 할머니 옆에 딱 놔줍니다. 할머니는 항상 가르치기를 양반집 자손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한방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가 독상으로 다 대접을 하는데 나이 어려도 독상을 받을 때가 있으니 너무 밥상을 받아놓고 너무 상을 너무다 본다거나 눈을 돌려서 본다거나 이리 하면은 그 추하기를 이럴 데 없이 천박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귀에 못대가리가 앉을 정도로 가르쳤던 것이라. 응? 이 상이. 지금 오늘 이랑에 또 박물관에도 너무 음식 하지 말아요. 이 상은 네모가 반듯하다 하여 우리 다 같이 사모반상. 이 사모반상은 내 집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상이었고
내 집을 찾아온 선비한테는 항상 사모반상에다가 복상입니다. 아무리 집주인하고 절친한 벗이라 하고 아무리 집주인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이라도 겸상은 안 했더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고 네, 이 들어보니까 양반 형님 뭐 사진 찍을 거리가 됩니까? 양반 집에서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좀 살만한 집에 홍보는 됩니까? 홍병을 맞고요. 저거 보니까 사도세자 생각나네. 그렇지. 이주에 주 안에서 죽었죠. 저긴 두 개가 있네. 선생님 저쪽에 놔두면 좋겠는데. 몇 살? 자, 이리 오십시오. 이거 좀 앉아야 되겠다. 아, 괜찮아요. 그거 안 싫어도 해놨죠. 앉아서 갈라보세요. 빵이 아 대단하신 분들이 서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앉아. 아이고 이거 진짜 좋은데 이렇게. 정말 신기해. 누구 한 분이 오시래라. 다리미떡도 있고 꼴망이지. 꼴망. 하루도 있고 저 꼴망태 아닙니까 저거는? 저 꼴망태입니까 저거는 뭐예요? 어리라고 저러는데 어리 저 닭장입니까? 닭장입니까? 와 이게 닭장. 닭장이에요. 닭장이 또 이런 거 처음 봤어. 나는 뭐 물고기 잡을 때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강에가 물고기 잡을 때 통발이야. 통발. 물속에. 뭐 모양이 좀 비슷하지? 통발. 나는 꼴망태. 뭐 풀 뜯어가 얘가 짊어지고 오는 거. 꼴망태. 저거지 옛날에 보람자들 집에 있잖아. 있었는데. 어?